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둘의 박규의 노무사입니다. HR 실무자를 위한 적법한 휴일휴가 운용 가이드, 노무법인 둘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 대체, 대체 휴무, 보상휴가제, 그리고 연차 대체 등 혼동하기 쉬운 휴일휴가 제도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쉬게 했는데 왜 휴일 수당을 또 줘야 할까요?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쉬게 했으니 수당은 안 줘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명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게 되면 휴일은 휴일대로 부여하고 가산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이중 부담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무한 후 평일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이중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재무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핵심은 이 네 가지 유사제도의 명확한 요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동하기 쉬운 네 가지 휴일휴가 대체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휴일 대체는 사전에 계획된 근로일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둘째, 대체 휴무는 사후에 일방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보상휴가제는 임금을 대신하는 휴가이고, 넷째,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연차를 활용한 집단 휴무를 뜻합니다. 이 네 가지 제도는 각각 법적 근거, 요구되는 동의 수준, 그리고 재무적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휴일 대체는 사전에 계획된 시간표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판례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로 백화점, 할인점, 판매점 등에서 활용됩니다. 필수 요건으로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소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특정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적법하게 성립될 경우 원래의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재무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 휴무는 일방적 지시가 부른 재무적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통보 없이 먼저 휴일에 근로시킨 후 사후에 주중 평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집니다. 절차적 흠결은 명확합니다. 24시간 이전 통보가 누락되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적법한 휴일 대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회사 측의 일방적 대체 휴일 부여는 법적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재무적 효과 측면에서는 당초 휴일에 근무한 것이 그대로 휴일 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평일에 쉬게 하더라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사전 통보입니다. 만약 24시간 전 사전에 통보한 경우 휴일 대체가 성립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통보 없이 근무한 후 사후에 휴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대체 휴무, 즉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휴일 수당 1.5배 지급 의무와 더불어 평일 유급 휴일 부여, 즉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근로를 시키기 전 언제 소통했느냐가 합법적인 유연 근무와 임금 체불 리스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제도는 보상휴가제입니다. 이는 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1.5배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별 동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 근로 4시간을 수행했다면 단순 1:1 교환이 아닌 가산임금이 포함된 시간을 기준으로 총 6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소정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집단 휴무를 위한 연차 활용 방안입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의 근로자를 휴무시킴으로써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징검다리 휴일에 목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고 금요일에 연차 대체를 활용하여 주말까지 쉬는 방식입니다. 도입 요건으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이며 대체되는 날은 반드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할 때 누구의 서명이 필요한지, 즉 동의 주체의 구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휴일 대체는 개별 동의 또는 취업 규칙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인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근로자 대표, 즉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도 결재선, 즉 동의 주체가 틀리면 무효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한눈에 보는 휴일휴가 대체제도 진단 매트릭스를 통해 각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휴일 대체는 통상 근로일과 휴일을 사전 교환하는 개념이며, 대체 유무는 사전 통보 없는 휴일 근로 후 평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휴일 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해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필수 요건, 그리고 재무적 영향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어 각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HR 실무 3대 골든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든타임 24시간을 지키십시오. 휴일 대체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루 전인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 구조를 만드십시오. 사후 대처는 곧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둘째,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십시오. 보상휴가제 운영 시 1:1 교환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점 0.5를 포함해 1.5배의 시간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서명권자를 확인하십시오. 제도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지 매트릭스를 통해 반드시 사전 교차 검증하십시오. 적법한 절차의 준수가 곧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 방어이자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 보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